최근 위안부 할머니 문제가 연일 언론에 집중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논란의 근본이 변질되거나 엉뚱하게 정치적으로 좌우 이념의 갈등 속에서 변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역사적으로 위안부 문제 여성 강제징용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강제징용은 일제강점기 태평양 전쟁을 전후한 시점에 일제가 국가의 권력으로 조선인 등을 강제적으로 일정한 노예역에 종사시키기 위해 강권적으로 인권을 유리한 역사적 사실을 징용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는 침략 전쟁을 본격화하면서 처음에는 농촌에서 쫓겨난 조선이 값싼 노동력을 모집이라는 형식으로 일본의 토목공사장이나 광산의 집단 동원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산업이 군수 체제화에 필요한 노동력이 조달이 여의치 않게 되자 조선인 등에 대한 강제징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총동원법을 선포하고 1939년 10월부터 조선 타이완 등지에서 국민징용령을 시행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징용영장을 발부하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후생 대신 조선에서는 조선 총독이 발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징용영장을 받은 피징용자는 지정된 사업장에서 복무하여야 하는데 영장을 받고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 총동원령을 위반한 근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던 것으로 역사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제는 강점기 내내 조선인들의 노동력을 강제 수탈해 왔는데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노동력이 점차 부족해지자 여자 정신 근로령을 제정 시행하여 여성 노동 착취를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 12살에서 40세 미만의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에 불응하는 사람들은 각종 제도를 명목 삼아 강제로 노역장으로 끌고 가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역사적으로 보건대 여성 징용이 위안부 문제를 현실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이들은 광산, 토목공사장 등에서 단순 노동을 하거나 전선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역사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실상 일본군을 위한 위안수로 끌려가는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함으로써
노동 인력이 한 종류로 뜻했던 정신대가 여성의 경우 위안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질될 정도로 그 비율이 매우 높았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특히 일제는 2차 대전의 발발과 더불어 징용, 징병 등 조선인 강제 연행으로 인해 노동력이 크게 부족해지자 전시노무 대책의 일환으로서 여성 노동에 대한 집중적인 수탈을 실시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1943년 10월 8일 생산 중과 노무 강화 대책 요강을 발표했고, 거기는 국민 징용령의 시행과 관련된 인력이 부족되는 2차 산업장 등의 여자 노무를 대체 동원한다는 방침 등이 포함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침에 따라서 급기야 여자 정신 근로령을 공포 시행했던 것으로 역사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국민 직업 능력 신고령에 의한 등록자, 즉 만 12살에서 4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을 정신대의 착출 대상으로 규정하고 정신근로령서를 발급하여 부녀 노동력을 동원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직 영서에 의해 취업을 강제하기도 했으며, 그래도 불응하는 경우 국가총동원법 위반에 따라 처벌을 감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 노무가 국민 동원 계획에 의한 상비 요원으로 파악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 정신 근로령은 육해군의 여군속, 공장, 사업장 기타 총동원 업무에 종사 중인 여성, 가정생활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여성, 즉 기혼녀와 불구병약자를 제외하고 일할 수 있는 모든 여성에게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건강하기만 하면, 미혼이기만 하면 근로정신영서 한 장으로 무조건 노무 제1선에 끌려가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여성 정신대는 노무 동원이 한 형식이었으므로 신분은 피증용 여성 노무자라야 했으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동원될 당시 표면상의 신분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사실상 군과 결탁한 매춘업자들이 여자 정신대 또는 여자 애국봉사대 등이 명칭으로 동원된 다수의 여성들을 종군 위안부로 투입했기 때문에 여자 정신대에 대한 호칭 자체가 마침내는 종군 위안부를 뜻하는 경우로 변질되는 그런 상황을 맞았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기술인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읽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감지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가 일본이 강제징용 차원에서, 특히 여성 강제징용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성 강제징용 문제는 최근 대통령까지 적극 나서면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위안부 문제, 여성 강제징용 문제는 일개 시민단체의 영역에서 방치돼서 왜 이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국가의 본분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 인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 특히 보편적 인권을 강조해서 베트남 전쟁 피해자라든지 최근에는 유경식당과 관련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큰 관심을 표명하고 일거리를 찾아 나서는 민변이라든지 여성 인권 단체 등이 왜 소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꺼리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머니가 30년간 숙고당했다고 진실을 밝히는 상황에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정부 당국자나 민간단체나 시민단체 어느 누구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최근에 있어서는 한 할머니 어떤 하소연 정도로 이 문제를 극히 비하시키는 상태로 오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도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정과 관계가 없는데 청와대를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이 문제가 국정과 관계가 없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본과 관계가 있다면 그리고 역사적 문제라면 국정 과제의 영순위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할 수가 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성의 어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하급심에서 변론을 맡았던 것으로 회자되고 있는 대통령님을 고려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대법원은 종전의 판단까지 박히는 강단을 보여주고 주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구제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면 누가 이 여성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 문제는 단지 시민단체 차원에서 젊은 학생들의 어떤 그 교육용으로 그저 하다가 방치하는 것으로 끝나도 되는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이와 관련해서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맡으셨던, 그리고 중도 진보 성향의 사회학자 한상진 교수는 이번 사태를 다음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를 껴안는 것이 진보의 가치인데, 오히려 특정인이나 집단의 권력을 지키고자 피해자를 또 다른 폭력이 틈바구니에 내던진 꼴이다. 충격적일 정도로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위안부 문제는 여성 강제징용 문제로서 역사적 문제이고 국정 과제 중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핵심 현안이라 본다면 오늘 아침 한상진 교수님의 인권 사태에 대한 정부의 시각, 관련 단체의 시각을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든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인권 문제는 천부 인권으로서 누구도 쉽게 폐기 처분하거나 시민단체의 일거리로 방치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